이강선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강선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한강 작가의 그 문장처럼 저희는 그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어제의 시는 내일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 역사의 그 기억 그리고 역사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항상 기억되고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왜곡돼서 밝혀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또 그 시간을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그 역사 속 인물들이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뮤지컬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장면은요, 그 2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그 뭐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중간에 있는 합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초혼 그리고 진달래꽃 산호라면 이런 그 김소월 시인의 시를 갖고 일단 그 전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1막에서는 조금 다르게 서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는 풀딱이라든지 산유화라든지 이런 그 김소월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서정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1막에서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그 김소월이라는 시인을 끌어들이고 또 작품 안에서 그 시와 총칼이라는 어떤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요. 그 꼭 독립운동이 그 총을 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총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글과 어떤 시 그리고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신을 담고 그것에 대한 독립운동도 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잘 그 이걸 표현하면 지금 그 갖고 있는 김소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서정적인 어떤 시인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때 당시 살았던 어떤 민족에 관한 그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그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작곡가로서 여러 가지 방면의 일들을 해봤는데요. 보통 시를 가지고 작곡하는 경우는 이제 가곡을 만들다거나 그런 어떤 성악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 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뮤지컬에서 시인의 어떤 그 시어를 가지고 곡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 자체에는 그 배우들의 앞 뒤에 어떤 서사적인 전개가 있고 또 캐릭터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시를 접목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한 시 같은 경우는 또 함축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곡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배우님들이랑 같이 연습하면서도 배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금 이 시어를 다시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조연출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 뜻을 같이 알고 공부하면서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뮤지컬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단순하게 이제 솔로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곡일 수도 있고 또 듀엣곡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합창으로 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곡들의 묘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 최대한 그 특징들을 살리면서 그 시어를 읽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연출님과 또 이 작가님이 그런 시들을 그 사이사이에 되게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채택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다 나누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지금 들으셨던 어떤 곡 중에 뭐 정익이 불렀던 초혼 같은 곡에서도 그런 곡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망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탐구가 있는 시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 사원이라는 인물과 같이 또 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 경성시대에 있었던 청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과 그런 극적인 요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큰
분위기의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좀 관객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구나, 정익이 가지고 있는 자기와 같이 신문사에서 함께했던 동료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뮤지컬이 이번 창작 초연인 만큼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선배님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서 캐릭터 디테일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요. 제가 감히 선배님들께서 맡은 역할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면 저는 극중 사원이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성별이 다르지만 제가 사원이 역할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지켜보면서 사원이 역할이 되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 비밀 경찰이라는 또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사원이 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민 배우가 하게 된다면 제가 보러 갈 생각이고요. 그만큼 제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점을 둔 부분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 1시간 50분이라는 공연 안에서 굉장한 다양한 관계가 나와요. 과거의 관계, 그리고 비밀 경찰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만난 사회적인 또 관계, 또 이제 경찰의 관계,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 저 자신과의 관계.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다르게, 그리고 근데 또 같은 인물이니까 이 한 줄기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걸 되게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요시한 장면은 다 중요하지만 굳이 꼽는다면 그 선택이라는 넘버를 마지막에 부르는데요. 그 넘버를 부르기까지 관객들에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현이가 가졌던 배경이 그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꿈을 할 수 없었던, 이루지 못했던 청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그 시대의 분들의 아픔을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또 동현이라는 캐릭터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장면에서 2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렸는데 다른 1막에서 특히나 밝고 엉뚱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엉뚱한 모습들에서 조금 더 단순하게 엉뚱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그 시대 청년들이 순수하게 꿈을 쫓고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공연 통틀어서 독립운동을 다룬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 작품이 다른 이유는 무장투쟁이 아닌 문화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청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서서 뭐 율구 작곡가님이랑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 공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만큼 김소월 시인님의 시를 어떻게 또 보여드렸는가에 대한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라는 것 자체가 운율을 담고 있잖아요. 그 운율이 또 음악이라는 것이 만났을 때 어떻게 또 보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또 독립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 이게 무장이 아닌 과연 문학으로서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저희 공연의 조금 더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희수라는 인물은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고 열정이 가득한 친구예요. 하지만 저희 작품 시대 특성상 아시다시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희수도 가족을 잃고 그로 인해서 꿈만을 쫓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희수가 시대의 아픔 속에 꿈을 잃고 거기서 희생된 희생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이중적인 희수를 희생자가 아니라 꿈과 저희 현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대와 싸워나가는 강인한 인물로서 보여지기를 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밤에 재즈바에서 노래를 하는 희수도, 또 신문사에서 기자로서 일을 하는 희수도, 희수가 할 수 있는 그만의 싸워나가는 방법,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봐주실 때
외적으로는 밝고 명랑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아픔과 그 희수의 고민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객분들께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모든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된 점 명백히 인정합니다. 예. 그 장면에서 넘보를 부를 때 한때 문학을 사랑했던 자신의 과거와 현실에서는 제국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조선의 시가 너무 좋아서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지만 그 조선의 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 무서운 힘을 알기 때문에 유키치가 선택한 모든 것들과 그가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악역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순과 그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시대와 인간의 그 복잡성을 좀 돌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악역이지만 그도 한때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 점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먼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그 올해가 그 한일수교 60주년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그거를 목표로 이 작품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근데 충분히 그 60주년 수교에 맞춰서 저희가 이 그 뮤지컬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필할 건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그 이 타이틀이 제목이 긴 거는요. 이 뭐랄까 제목을 정하는 가운데서 요새 대부분 뮤지컬이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 뭐 이 정도로 짧게 뭐 얘기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갖고 그 배우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제작 그 기획하는 PD한테도 야 어떤 게 좋니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지금의 제목처럼 그 이게 어제의 시라는 건 일단 저희들한테는 과거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미래 현재와 미래를 같이 통틀어서 그 이 제목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목이 길어졌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 공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원래 오늘 못했지만 이 마지막에 이 노래 제목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윤동주 선생님 가지고 뮤지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반대로 김소월 선생님 갖고는 뮤지컬이 없으니 야 김소월 시인의 시로 이거를 한번 그 뮤지컬을 만들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진달래꽃이 아까 그 대사에도 나오셨듯이 그 김소월 선생님이 35년에 돌아가셨고 이 시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100주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서정 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서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34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이 서러움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진달래꽃 여기 시집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가 한 900편 정도 실린 시집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 그러면 가장 민족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들이 뭘까 찾아보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소월이라는 그 시인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 없다 보니 좋은 의미에서는 잘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처음 이제 연습하고 노래 배우기 전에 진달래꽃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하면 그 가수 마야 씨의 그 진달래꽃 이게 너무 확실하게 귀에 익숙하게 있어서 근데 다행히 저희 곡하고는 이제 너무 다른 정서로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 김소월 시로 음악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은율과 그
노랫말과 그것들이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거기서 오는 어떤 이상한 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걱정은 됐었어요. 사실 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야, 이거 시와 이 작품과 연결을 하려면 예를 들어 주크박스 뮤지컬을 한다, 기존에 있는 노래들로 뮤지컬을 만든다 했을 때는 어떻게든 그 연관성을 지으려고 약간 이질감이 생기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작품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이 시와 드라마가 붙었을 때 굉장히 잘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우진이라는 어떤 상징성인 인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김소월이라는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그 정면 돌파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원래 솔직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작가하고 처음에 개발할 때는 그 이 짤막한 원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원래 김소월 선생님의 그 작업 시작이라 그랬나요? 그 작업 노트, 시 노트가 발견됐다라는 짤막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그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게 김소월이라는 시인을 접근을 하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소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연구가 좀 부족했다면 연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직접적인 것보다는 지금처럼 어떤 이게 뮤지컬이나 어떤 극성을 좀 더 가져가려면 이게 피하는 것으로 있겠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실적인 어떤 그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젊은 친구들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군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한 인물보다는 조금 더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건화하는 게 이 작품에 어울리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몇 주년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그거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큰 데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희들끼리 어떻게 보면 작게 그 당시에 살았던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김소월이라는 어떤 시인을 통해서 좀 전파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작은 생각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연구하고 또 김소월 선생님에 대한 어떤 논문이라든지 또 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공연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정식이라는 진짜 왜 본명을 쓰지 않았냐라는 문제도 계속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직접적으로 또 이름을 사용하다 보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차원에 있고요. 말씀하셨던 유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연락을 아직 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만들 때 그 김소월 시를 써도 좋냐라는 저작권 관련돼서 여쭤봤더니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쪽하고 그 유족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 작품 안에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분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음악에 관련해서는 시를 9편의 어떤 것을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뭐 누구보다도 작가님이 제일 먼저 시에 대한 어떤 선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를 적어놓고도 시가 바뀐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의 극을 같이 연출해 나가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곡이 필요한데 이런 곡에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가 있을까로 다시금 또 한 번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택일된 것이 9곡의 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혼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유명한 가사들 또 그것들이 또 노래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랫말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곡가인 입장에서는 많은 멜로디로 불려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제가 어떤 곡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시를 찍어보고 검색해서 어떤 곡이 있는가 먼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곡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좋은 곡을 만들겠다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 소개를 처음 보고 우혁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보았을 때 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같은 우혁이라는 이름으로서 좀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에피소드 같은 거라고 하면 그냥 이제 보통 배우들이 연습을 하면 연습실에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습할 때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인물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혁 하면 김우혁을 얘기하는 건지 박우혁을 얘기하는 건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작품이 원래는 그 2024년 그 콘텐츠진흥원 스토리움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요. 그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작년 5월달에 결정이 돼서요. 그때부터 이제 그 극장을 열심히 찾았는데요. 그 이만한 크기의 극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대학로에서는. 근데 주변에 이게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특별하게 찾을 수 있는 거가 없고 또 찾아도 뭐 2주, 뭐 1주 이렇게밖에 안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작심을 하자라고 열심히 찾다 보니까 여기 극장에 오게 됐습니다. 언덕 올라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등산하는 기분으로 매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혁이라는 인물을 좀 들여다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먼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던보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1930년대 그 당시에 여느 모던보이와 같이 유행 따르기를 좋아하고 연애나 놀이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쾌락적인 모습을 가진 우혁이의 과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치만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모던보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쾌락과 상충되는 절망 혹은 갈등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혁에게 있어서는 관동 대지진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관동 대학살, 거기서 동생 우진을 잃은 사건이 우혁에게는 갈등이나 어떤 절망 그리고 또 독립, 광복의 의미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독립이나 광복에 또 힘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먼데의 경성을 차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과 글과 시 이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고요. 저희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말 한마디 그리고 좋은 글귀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글에 공감을 하고
느껴지는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을 다수가 모였을 때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초혼이라는 그 시를 좋아합니다. 네, 혹시 한 소절만 기자님들을 위해서 낭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다 들으셨다. 아,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네. 네. 먼 후일이라는 시도 좋아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